네, 이제 사회 지문 가보겠습니다. 법률 지문이 나왔네요. 소송 비용에 대한 지문인데요. 이거는 우리 상식을 채워주기도 하는 재밌는 지문인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문 읽고 문제는 25번만, 적용 문제였던 25번 문제만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부터 시작입니다. 거의 모든 독서 지문이 그렇듯이 1문단은 개념을 가볍게 알려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문단이었어요. 더 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진 않아서 그냥 요약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법은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대요. 여기 나와 있죠? 누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소송 비용이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우리 법은 그 소송 비용을 소송의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는 재판 유상주의를 택하고 있대요. 즉, 유료 재판인 셈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요. 과도한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서. 즉, 무분별하게 재판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액을 당사자가 지불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이문단으로 넘어가면 소송 비용의 종류가 나옵니다.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이 나오는데요. 재판 비용은 이쯤에, 그리고 당사자 비용은 이쯤에 나오기 시작하네요. 오른쪽에 선생님이 필기로 정리도 해놨습니다. 재판 비용은 당사자가 국고에 납입하는 비용이고 인지대, 송달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약간 재판 기본요금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때 인지대는 속가에 비례하고 같은 속가이더라도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 이렇게 점점 더 비싸진다네요. 다음 당사자 비용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드는 부대의 비용으로 소송 서류 작성료, 증인 출석을 위한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여기 들어간대요. 변호사 비용 비싸겠죠? 그래서 이 변호사 비용이 소송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단도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이렇게 한 두세 줄로 정리가 되는 문단이었습니다. 자, 다음 3문단부터는 소송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느냐 하는 관점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담하느냐. 그런데 각자 부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그 패소자 부담주의가 나오는데요. 3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이제 각자 부담하는 게 각자 부담주의고,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패소자 부담주의겠죠? 네, 각자 부담주의, 기억 밑줄 쳐져 있네요. 각자 부담주의는 비싼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걸 뜻한대요. 피고 측, 원고 측 알아서 돈을 내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미리 여기 밑줄 쳐온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진짜 학생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으셨죠? 자,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수는 아니래요. 변호사 선임 안 할 수도 있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내가 왜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돼? 이러면서 변호사를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닌데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서 상대 측, 아마도 나중에 패소하는 상대 측이 그런 부담을 질 수는 없기에 네가 굳이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비용은 네가 알아서 내라 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각자 부담주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네, 거의 변호사 요즘에 필수죠. 자, 이제 4문단으로 넘어가면은 다음 관점인 패소자 부담주의라는 관점이 나오는데요. 앞서 3문단 끄트머리에 나왔던 비판점 때문인지 우리 법에서는 패소자 부담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패소자가 항상 전액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조정이 가능한가 봐요. 원래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일부 패소하였다면은 그 패소한 비율에 따라서 분담을 할 수 있대요. 패소자 부담주의에 따르면. 그리고 이는 패소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것인데요. 패소자한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 요 말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되는 것이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해주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승소자는 법의 관점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소송이 남발되는 것도 막아서 법원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고 하는데 1문단에 이것과 비슷한 말이 한번 나와 있었어요. 1문단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요. 1문단에 쓰였던 말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도 좀 비판점이 있어요. 그러나 부분 뒤에 패소자 부담주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켜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대요. 혹시 내가 이 재판에서 패소해서 상대방에게 돈을 다 물어줘야 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소송을 못 거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 같아요. 자, 5문단 가겠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즉 비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 그것은 공익소송에서 도드라진대요.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사회 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뭐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그 공익소송의 성격을 다수를 구제하려는 좋은 목적을 띠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승소하면은 모두에게 좋겠지만 패소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걸 다 뒤집어 써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공익소송에서의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5문단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다 읽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기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자,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이 넓어서 교통약자들이 이용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네요. 이거 공익소송이죠. 교통공사를 상대로 A가 공익소송을 걸었어요. A가 교통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둘 다 있고요. 자, 결국 이후에 최종적으로 A가 패소를 했어요. 교통공사가 승소했다고 했으니까 A 입장에선 패소한 거죠. 그리고 A에게 교통공사 측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됐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 3문단에서 봤듯이 우리 법이 패소자 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패소한 A가 금액을 다 내야 한대요. 조금 안쓰럽죠. 문제지만. 이 문제의 답이 1번이에요. 옳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정답이 1번이었으니까 2, 3, 4, 5번은 다 맞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2, 3, 4, 5번을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본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자, 1번 선택지 해설만 하겠습니다. 자, 1번 선택지에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걸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문단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것은 패소자에게 책임 부담을 지우는 거죠. 법원이 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받았다고 본 것, 이것을 인정해 주려면은 A의 손을 들어줬어야 맞는 거지, 사실은. 이게 무과실 책임주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선택지, 1번 선택지의 말을 옳게 고치려면은 A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쳐야지 1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요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랑 비문학 지문 2개 정도 봤는데요. 나머지 뭐 인문 지문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안녕히 계세요.